자, 1번 문제 보시면 먼저 보셔요. 화면에 안 나오더라도 주택과세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물건은 그랬죠. 자, 그러면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을 찾으셔야 돼요. 공장 물건은 소소 작업 공장에 들어간 걸 찾으셔야 되고 일반 물건은 주택이 아닌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딱 답 나왔죠. 주택병용 피아노 교습소는 우리가 주택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주택이죠. 연립주택 주택이에요. 그리고 조산원 주택입니다. 그럼 아닌 건 뭐예요? 3번 기숙사 보셔요. 기숙사는 뭐예요? 일반 물건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네, 열렸습니다. 네. 네. 2번은 뭐다? 일반 물건이다. 자, 2번 주택과세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얼마냐라고 그랬죠. 자, 주택이고 지급보험금이다. 자, 예시 볼게요. 가입 금액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가액은 9천이에요. 와우, 전부보험이네요. 전부보험이니까 손해액은 얼마죠? 3천만 원 전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3번 화재보험의 알릴 의무 사항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알릴 의무 사항은 뭐예요?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를 말하죠. 고지 의무는 계약 체결 전에, 통지 의무는 언제? 후에. 만약에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죠? 해지할 수 있죠. 회사는 계약자를 상대로 해지할 수 있어요. 언제?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워요? 고통해 13, 고통해 13 이렇게 외우셔요. 자, 건물을 계속하여 20일 이상 비워두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반드시 통지해야 된다. 자, 비워두는 거 며칠이다 그랬죠? 30일 이상이다.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한 중복보험 가입사항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권을 가져갑니다. 건물 구조물을 변경, 개축, 중축,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는 통지해야 된다. 네, 통지 의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뭐다? 1번이 되겠습니다. 해지할 때 안 날로부터 1개월, 성립한 후 3년 이내에 우리가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의사배상 책임보험은 의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의사는 무슨 보험이죠?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이죠. 의사,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그러면 걔네들은 다 뭐다? 임의보험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의무가 아니라 임의보험이더라. 가스용기 운송업자는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가스 관련 사업자들은 다 의무 가입해야 돼요. 하지만 운송업자는 어때요? 용기 싣고 다니면서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에요. 자, 3번.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손해사고 기준과 배상 청구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배상은 임원과 전문인, 이거 두 개만 해당이 돼요. 나머지는 다 손해사고 기준에 해당되는 보험들이에요. 그런데 배상 청구 기준은 뭐예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보험기간 중에 청구해야지만 주는 게 배상 청구 기준이에요. 그래서 임전무퇴 정신으로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청구하자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배상 청구 기준은 임원 배상 책임보험과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이다. 배상 청구 기준은 기간 중에 청구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손해사고 기준에 대해서 여기 어디죠? 여기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이다. 그러면 임전에 해당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 무슨 기준이다? 손해사고 기준이다. 그러면 손해사고 기준은 종료되기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아니다. 기간이 지나더라도 청구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손해사고 기준인데 외울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배상은 임전무퇴 정신으로 기간 중에 청구하자. 손해 시에는 선경위를 찾아가자. 선경위는 착해가지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청구해도 보험금 주더라. 그러니까 손해 시에는 선경위 찾아가자. 이렇게 외우면 손해사고 기준은 시, 선경 세 가지가 해당돼요.
시설 소유 관리자, 선주 배상 책임보험, 경비업자 배상 책임보험. 시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세 가지만 나오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손해시에 누구 찾아가요? 성경이 찾아가시고 배상 청구 기준은 임전무퇴 정신으로 기간 중에 청구해야만 주더라. 이렇게 그냥 유치하게 외우자는 거예요. 손해사고 기준 배상 책임보험은 자 기간이 지나서 청구해도 주는 거죠. 보험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시 보상한다. 그러니까 손해시에는 착한 성경이 찾아가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종합보험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골프보험은 기간보험의 성격이다. 아, 이거를 우리가 외우실 때에는 기태골수 구낙스 이렇게 써놓으셔요. 자, 그러면 찾기가 쉽겠죠. 골프보험은 기간보험 성격이다. 맞고요. 낚시보험은 아니네요. 기간이 아니라 뭐다? 구간보험이다. 수렵보험은 네, 기간보험 맞고요. 스키보험 또한 구간보험이다. 네, 스키보험은 구낙스, 스키보험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거죠. 자, 6번. 장기손해보험의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가지급 보험금. 가지 50ml를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 가서 가지를 샀는데 50ml짜리를 샀어요. 보험회사는 상해질병 등 신체보험금에 대해서 신체보험금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 등으로 지급기일이 초과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상해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의 경우 추정보험금의 100% 상당의 그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몇 프로죠? 50%. 자, 배상재산종합보험의 경우에도 추정보험금의 몇 프로? 50%. 그리고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배상책임 및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이후에만 가지급 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지급 보험금 청구해야 하더라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7번 보시면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저축보험료는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에 재원이 된다. 네, 맞죠.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에 재원이 되니까요. 순보험료는 뭐다? 순, 위, 절을 떠올리시라 그랬죠.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경영, 즉 보험계약의 모집, 유지 권리 및 보험료의 수금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순보험료가 아니라 뭐다? 부가보험료에 해당된다. 네,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순이죠.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이더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보순부 또는 영순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도 네, 부가보험료이더라.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경영하거나 이런 때 들어가는 거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 이거는 유지비, 수금에 필요한 거는 수금비, 그리고 모집하는 데 필요한 거 신계약비 이런 것들이고 그게 부가보험료에 해당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8번 보시면 장기화재보험의 인수제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네요. 자,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기화재보험의 인수제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실외에 쌓아둔 동산 기재하면 가능하죠. 공장 내 기숙사 네, 당연히 그 공장 물건으로 가능하고요. 주택의 가저 수용용 부속 건물 주택화재보험의 네, 물건으로 가능합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업되지 아니한 때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떠올리셔야죠. 보험료 납입 최고, 납입 독촉 기간이죠. 자, 4번 보험료 납입 최고더라. 8번 정답은 1번이에요. 네. 10번. 자, 여기서부터는 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문제죠. 세대적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금저축보험의 가입기간으로 올바른 것은 세대적격 요건 나온다. 그러면 가입 대상 연령 성별 제한 없다.
납입 한도는 1,800만 원 한도로 납입한다. 그리고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 55세 이후에 수령하고 5년 이상에 걸쳐서 수령해야 된다. 가위 1,800를 써놓고 보셔요. 그럼 가입기간 몇 년이다? 5년이다. 네,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연금저축보험의 세대적격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연금 수령 요건은 몇 세 이후?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몇 년 동안 수령해야 돼요? 5년 이상 수령해야 돼요. 연간 수령 한도 이내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거보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퇴직연금은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퇴직연금 보험에서 퇴직급여 수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중도 명예퇴직 시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못 받는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 일시금으로 받아야 된다. 연금 수급 자격 미달 시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하고요.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자동차 사고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고로 짝지어진 것은 자, 무면허 사고, 속도 위반 사고인데 제한 속도를 시속 20km를 초과해야지만 여러분 자, 특례 미적용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해당이 안 돼 버렸네요. 그래서 안 되고 뺑소니 사고에 해당되죠. 그런데 고속도로 사고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2번도 아니고 사망사고는 해당되는데 차량 절취사고는 해당 안 돼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사고 네, 해당되고 추월 방법 위반 사고 네,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재에 보면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개문발차, 뭐죠? 횡단보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14번.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담보의 피보험자가 아닌 것은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취급업자 또는 정비업자. 그리고 허락 피보험자가 들어가면 이 피보험자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게 틀린 거더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바로 나왔네요. 자동차 취급업자가 답이에요. 자,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건 뭐죠? 승낙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또 운전 피보험자, 또 하나 뭐더라? 친족 피보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기본적인 거 기명 피보험자 나왔네요. 이 두 가지도 피보험자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15번 자동차 보험 요율 반영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보험 요율 반영 요소. 이 모든 보험 요율을 다 반영해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요율은 뭐다? 가입자 특성 요율, 특별 요율, 특약 요율, 사고 유무 점수, 우량 할인, 불량 할증 요율 이런 것들이라 그랬죠. 아닌 것은 뭐다? 장기 요율이다. 장기 요율은 장기 보험인 경우에는 장기 요율을 적용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래서 단기 보험으로서 단기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가입자 특성요율은 너 보험가입 경력 얼마나 돼? 법규 위반은 얼마나 했니? 이런 것들이고 특약 요율은 뭐였죠? 운전자 연령을 어디까지 한정할 거야? 그 다음에 운전자를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야? 부부 한정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고 특별 요율은 뭐예요? 용도 변경했는데 이거 뭐 사용이 다른데 이런 것들 적재물이 뭐야? 얘는 특별 요율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어. 일반 요율 적용이 안 돼. 그런 애들은 네, 특별 요율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장기 요율이고요. 16번. 아래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의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가? 자, 보시면 자, 자기 차량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은 첫 번째 최소 2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기준으로 우리가 자기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자, 할증 기준 금액을 내가 200만 원을 정해놨어요. 이거는 자기가 정하는 거죠. 50, 100, 150, 200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자, 2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정률은 20%를 적용합니다. 손해액이 20%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차량 손해액이 50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500만 원에 20% 얼마인가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첫 번째 제가 중요한 요건 뭐라 그랬죠?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기부담금으로 발생된다 했죠. 그래서 100만 원이지만 어디까지? 50만 원까지니까 최대 50만 원 자기부담금 발생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이 문제가 답이에요. 자, 이 문제 2답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보험의 승낙 피보험자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로서 자동차 소유자도 같아야 된다. 이거는 기재된 보험자 뭐다? 기명피보험자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이다. 그러면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이자이다. 뭐다? 친족 피보험자이다.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이다. 운전 피보험자다.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다. 그게 뭐다? 승낙 피보험자이다. 다 문장 안에 키워드 다 들어가 있죠. 18번 보겠습니다. 이거 별표죠. 왜? 한 문항당 4점짜리니까. 59점으로 떨어졌다. 그럼 그분 뭐 틀린 거예요? 18번 틀린 거예요. 한 문제로 떨어진다는 거는 진짜 너무 안타깝죠. 60점 합격이면 100점 합격인데. 자, 모집자 실명제 및 상품 설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에 소속 성명, 연락처까지는 기재하지만 주민번호, 주소 등은 기재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거 틀렸다.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된다. 모일과. 예, 이거 맞는 설명이네요.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갱신계약은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아니다. 생략 가능하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의 경우에도 상품 설명서는 자필서명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고요. 다음 중 특별이익 제공 금지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이라 했으니까 얘는 이제 해당되지 않겠죠.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맞네요.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된다. 네, 맞죠.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3.3벌 맞죠?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틀리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4번이 틀렸네요. 20번.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필수 기재 사항 아닌 것. 자, 이게 정답이에요.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또는 납입 방법. 두 가지가 정답이에요. 할인과 납입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에요. 항상 문제 나오면 이 두 가지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 당연히 안내해야겠죠.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보험 안내 제작자 제작일 등 뭐 이런 것들은 안내해야 된다라는 거. 계약자 보호 차원에 대한 것들,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우리가 기재를 해야 되더라라는 거고요. 정답은 3번, 21번.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위촉 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보험업법상 처벌은 네, 과태료 나오면 무조건 1,000만 원. 네. 그래서 이거는 모집질서 위반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보험의 모집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해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맞죠? 소속된 보험회사를 위해서만 모집해야 돼요. 보험업법은 모집 종사자를 일정한 자로 제한하고 있죠. 보험업법상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의 사회 이사는 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모집할 수 없다. 사사사는 제외되니까 손해사정사 포함이죠. 자, 그럼 모집 가능한 자는 누구예요?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다 라는 거죠. 23번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설계사 등록 당시 피한정인 후견인을 사시고 등록한 자. 네, 후견인 무조건 등록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후 파산한 자. 네, 무조건 등록 안 됩니다. 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등록된 자. 2년이 지나면 등록 가능해요. 그래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알리건 알리지 않건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보험 경력이 없는데 보험회사 경력증명서를 위조해서 등록한 자, 당연히 이런 경우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네요.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제되고 1년이 지났대요. 업법이면 몇 년 지나야 되죠? 2년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등록 불가해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했다. 여기는 2년 지났으니까 가능하겠네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당연히 안 되겠죠. 무조건 파산자는 복권이 돼야 됩니다. 과거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한 후 3년이 지난 자 가능하죠. 돈과 관련된 경우 3년 지나면 등록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B, D가 아니니까 없는 경우는 어디죠? 아이고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헷갈리시겠다. 네, A는 등록 가능하고 등록 불가능하고 C도 등록이 불가능하네요. 그럼 등록 불가능한 자는 A, C. 네, 정답은 A, C가 답입니다.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25번 볼게요.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 재정정보 수집 단계에서 고객의 5대 필요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다? 장례비다. 그리고 조사할 것들은 5대 필요자금, 그리고 고객의 니즈, 재무상태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자, 보험가입 대상의 위험의 특성으로 올바른 것만 짝 지어놓은 것은 다수의 이질적인 위험이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생각하라 그랬죠.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이다. 다수의 교통운전자들이 가져가는 동질적인 위험은 교통사고죠. 자, 보험회사가 감당할 정도의 위험이어야 돼요. 지구멸망 같은 거 안 된다 그랬죠.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여야지만 계약자가 감당을 하겠고, 손실 발생의 시간과 장소가 명확해야 되겠고, 과거의 경험 통계가 없어서 발생의 우연한 위험은 절대 안 되겠죠. 과거의 경험 통계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률이 예측이 가능한 위험이 우리가 보험 가능 위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것만 짝 지어 놓은 거니까 B, C, D가 답이네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상법상 손해보험의 분류에 해당되는 보험을 맞게 고른 것. 손해보험이다. 그러면 재물이다. 인보험이다. 그러면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화재보험 재물이죠. 운송보험, 운송이 뭐예요? 이렇게 배에 싣고 다니면서 우리가 뭐 운송하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손해를 입었을 때 부상하는 거죠. 자동차보험, 그리고 해상보험, 책임보험 전부 다 재물이나 어떤 손해, 재물배상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인보험과 미음,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가 목적이다. 사람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시옷이 손해보험에 해당이 되겠네요. 다음 중 고지 의무를 지닌 자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4번 보험 수익자. 고지 의무는 계피대, 고지 의무 의무자는 계피대 이렇게 외우세요.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그리고 그들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까지는 고지 의무가 있더라. 없는 사람은 누구다? 수익자. 자, 그러나 손해방지 의무를 해야 되는 사람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예요. 그리고 인보험에서 생명보험이나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수익자. 피보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건 피보험자. 이런 식으로 이 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 나오면 정확하게 딱 분별을 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29번 볼게요. 보험계약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에 최대 선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선의의 원칙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계약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아니죠. 만약에 80% 미만 사고다. 그러면 보험금이 계속 지급이 되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답이다. 보험은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니 된다. 맞는 이득금지의 원칙이죠.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며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효식 낙성계약이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보험약관은 변경 시 금융감독원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어디다?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한다. 네. 보통약관에서는 초회보험료 납입일자를 기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겠죠? 네,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다.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표준적인 계약 조항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량으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비용도 우리가 아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부합계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에 부과하여 부족한 부분을 정한 약관인 만큼 보통약관을 우선하여 해석한 후 특별약관을 해석한다라고 했는데 보통약관만 가지고는 해석하는데 부족하겠죠. 왜? 나는 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특별약관을 넣어놨기 때문에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우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통약관을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뭐다?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444는 제외된다 그랬죠. 감사위원 제외죠. 중개사는 무조건 해당되고요. 사회이사 안 되죠. 보험회사의 직원 가능해요. 그러면 가다는 안 되고 네, 나머지 나라는 보험 모집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입원 환자가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했는데 입원 환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나이롱 환자 보면 어때요? 병원에서 집에 갔다 와야지 하고 집에 자러 가버리죠. 그럼 회사가 의료기관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셨어요? 환자분 빨리 오세요 막 전화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의료기관에다가는 300만 원 과태료를 발생시켜 놨는데 환자에게는 굳이 그걸 부과하지 않거든요. 자, 절대 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관련 사항을 기록, 관리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요.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 열람 청구를 거부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환자의 동의 필요하지 않아요. 동의 없이 열람 청구권에 의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의료기관 검사 권한이 부여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틀린 것은 1번이다. 33번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별 벌점 중 승용차 기준 중상 한 명당 벌점은 얼마냐? 15점입니다. 사망은 얼마예요? 90점. 그 다음에 중상은 15점. 경상은 얼마예요? 5점. 마지막으로 부상은 2점이에요. 부리. 경상하고 부상하고 헷갈리면 부리 이렇게 외우세요. 사중경부 90, 15, 5리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재산보험이에요. 재산보험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것은 상해 질병, 간병이 아니면 다 해당 안 된다. 상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한다. 중증 치매로 인한 간병비를 보상한다. 암에 걸려서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지급한다. 질병보험이죠. 아닌 것은 일상생활 중 실수로 제3자를 다치게 해서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이것은 해당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손해보험회사의 재산보험 상품 개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모두 개발이 가능하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질병 사망은 저축성으로 안 되고 보장보험으로 가능하고요. 또 간병보험도 저축성 보험 안 돼요. 보장성 보험으로만. 질병보험도 아이고. 질병보험도 당연히 저축성 보험 안 되겠죠. 모두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로지 상해보험만 저축, 보장 다 가능하더라. 36번 보험회사에서 영유하는 질병 사망 특약의 보험금액의 한도로 올바른 것은 네. 개인당 2억 원 이내다. 상품당 2억 원 아닙니다. 개인당 2억 원이에요. 재산보험에서 실손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뭐다? 암수술로 인한 질병 입원 의료비. 실손하면은 뭘 떠올리셔라? 뒤에 땡땡 의료비가 나온 거. 이거는 실손 의료비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정액이에요. 사망보험금 정액, 간병비 정액, 후유장애 보험금 모두 다 정액입니다. 실손하면 뒤에 의료비 들어간 거 찾으세요.
정답은 1번. 다음 중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죠. 질병은 특약. 가입 연령은 80세 이하로 제한된다 했더니 이거 어떤 분들이 어떻게 혼동하세요? 재산보험이라고 했는데 질병보험이라고 생각하고 80세 이하로 제한되는데 왜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재산보험은 그 가입 연령 80세 이하로 제한해 놓지 않았어요. 뭐만 제한됐다? 질병만. 질병 사망만 80세 이하로 제한됐다라는 거죠. 2번이 틀린다. 재산보험은 상해질병 간병보험으로 구분되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의상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더라.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9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네요. 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지정할 수 없다라 해서 1번이 틀린 답이 됐고요. 단체보험에서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시 타인의 동의 생략할 수 있죠. 단체는 생략 가능하다 했고요. 보험 가액은 없으나, 네, 당연히 물건값을 우리가 뭐 매길 수는 없으니까 가액은 없으나 보험 가입 금액은 있다. 상법에서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 대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사고 시 무보험 자동차에 치였을 때 일단 내가 가입한 무보험 자동차에서 내가 일단 땡겨서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그에 대한 대위권을 가지고 청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데에서 행사 관리가 가능하다. 행사 를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40번. 상해보험에서 상해급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상해 상급의 보험료가 상해 1급보다 높아요. 네, 1급은 누구예요? 사무직 또는 주부예요. 2급은 누구예요? 항공기 정비국만 떠올리라 그랬죠. 3급은 영업용 운전직이에요. 그래서 누가 제일 보험료가 제일 높아요? 3급이 제일 높아요. 사무직이 제일 낮죠. 자, 그래서 1급보다 높다.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상해 3급에 해당되고요.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를 가지고 책정한다라고 했는데 건강 상태까지 본다라고 해서 네, 3번이 틀렸어요. 오로지 직업과 직무의 위험도만 본다라는 거죠. 보험기간 중 상해급수가 변경됐어요.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상해급수가 변경됐어요. 만약에 1급이었다가 3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책임준비금도 다시 산정해야겠죠. 보험료도 어때요?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맞는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41번. 장기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네, 기간 중이 중요하다 그랬죠? 중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 또 중요해요.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개인당 2억 원한대로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지 않죠. 사망보험금은 지급 후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생존이 확인됐다. 그러면 보험금 다시 회수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절대 계약자한테는 그 청구권이 없죠.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라는 거죠. 42번. 상해보험에서 한시장의 보험금의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보험기간, 1시 520 딱 써놓고 하세요.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한시장의 발생시. 그렇지는 않죠. 자, 5년, 딱 5년으로 정해져 있다. 종료시까지가 아니라 5년으로 지정돼 있다. 5년 이상의 한시장의 발생시 당연히 가능하더라. 올바르고. 10년 이상이라고 해서 틀렸고 3년 이상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둘 다 5년 이상이어야 된다. 네, 정답은 2번이고요.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1반은 1년 갱신 그리고 5년 재가입. 노후랑 뭐죠 마지막에? 유병력자는 1년 갱신 그 다음에 3년 재가입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일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노후나 유병력자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5년으로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자, 44번 상해보험 약관상 자, 괄호에 들어갈 날짜로 적절한 것은 보험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점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몇 괄호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뭐 배상 책임 같은 거는 어때요? 7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에 늦어졌어요. 이 기일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명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계약 청구 대상자들에게 알려줘야겠죠.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고 만약에 피보험자 수익자 청구가 있다 그러면 가지급 보험금으로 50% 미리 지급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늦어지면 계약 대출 이율로 네, 이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45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보험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세버스, 렌트카. 나머지 고속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교통수단에 포함되더라 라는 거죠. 46번 단체상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3번 비영리 법인단체는 3종 단체에 해당된다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맞추려면 1, 2, 3종에서 급, 법, 규 이렇게 써놓으셔야겠죠. 급여단체, 법정단체, 규약단체 해서 5인 이상의 근로자더라, 회사 관공서의 근로자더라, 그러면 급여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의사회 변호사더라, 그럼 법정단체. 구학, 네. 구성원이 명확하더라, 일과 관리가 가능하더라, 그러면 규약단체. 자, 그러면 비영리 법인단체는 몇 종에 해당되나요? 2종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틀렸죠? 2종에 해당된다.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는 개인보험 계약과 같습니다. 증권은 계약자에게만 교부하면 돼요. 단체인 경우에.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왜? 단체니까.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47번. 질병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자, 특정 질병의 경우 우리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기간을 설정한다라고 그랬죠. 며칠? 90일. 그리고 만약에 대기기간 내에 암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특별약관 보험료로 환급하고 해지된다라고 했죠. 자, 보험료 자동이체제도 아니고 계약대출제도 아니고 청약철회제도 아니에요. 뭐다? 대기기간 설정이다. 90일간 설정하더라 라는 거죠. 역선택이 뭐예요? 질병에 걸리고 나서 그것을 담보하는 보험을 넣는 거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자, 다음은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질병비급여 보상액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해당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상급병실료, 네, 상급병실료네요. 상급병실료의 경우 비급여 병실료에 A를 보상한다. 다만 일일 평균 금액 B를 한도로 하며 일일 평균 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라고 했는데 상급병실 나오면 50%와 10만 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급여 병실료의 50%, 기준 병실과의 차액 중에 50%를 보상하고요. 일일 평균 금액 10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4번이 답이에요. 49번. 자, 김 씨는 XX 손보에서 아래와 같은 암보험을 2017년 1월 21일에 가입하였다. 같은 해 2월 26일에 김 씨가 병원에서 기타 피부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이 암보험 상품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여러분 저랑 같이 풀어봤으니까 얼른 한번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얼른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 10초 동안만. 생각해 보셨어요? 10초가 짧죠? 네, 5초 드렸어요. 5초. 자, 보실게요.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최초 1회안이고요. 자, 기타 피부암, 경계성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은 가입 금액의 10%만 줘라 라고 해놨죠. 그러면 기타 피부암에 해당되니까 일단 1,000만 원의 10%,
100만 원은 확보가 됐네요. 그런데 세 번째 단서. 경과기간 1년 미만의 암 진단 시는 그 가입 금액에서 50%만 주래요. 그러면 1월 21일 날 가입했는데 2월 26일 날 진단받았죠. 그러면 1개월 하고 조금 넘었으니까 얼마를 받아야 돼요? 이 중에 50%. 50만 원만 받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 맞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활동 불능 상태가 되어 장기간 타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 종목은 뭐다? 장기간병보험이다. 50번은 진짜 그대로 말 그대로 네. 자, 진짜 맞추라고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50번은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우리가 그 답안지 작성할 때 여기 위에 있는 유형 있죠. 이 유형을 체크를 잘못 하셔갖고 90점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계셨어요. 자, 그래서 유형 체크할 때 우리가 3유형이다 그러면 03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 18유형이다 그러면 18 이런 식으로 체크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형 체크를 안 하시거나 유형 체크를 바르게 하지 않으신 경우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거 위에 유형 잘 체크해서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빨간색 볼펜 있죠. 삼색 볼펜을 꼭 준비를 해 가세요. 그래서 삼색 볼펜으로 일단 빨간색 볼펜을 하셔가지고 답안지에 1차 마킹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세요. 왜냐? 빨간색 볼펜이 인식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답을 잘못 쓴 경우에 바로 고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시간을 좀 절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50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답안지 교체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답안지 교체해주세요 하면은 교체를 못해서 한 문제로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 답안지 체킹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라라는 거고, 준비물은 신분증이 필요하거든요. 신분증은 자기 사진이 자기 지금 현재 얼굴하고 동일인물이어야 돼요. 간혹 너무 오래된 신분증 갖고 오셔서 이게 신분이 확인이 안 된 경우 시험 못 보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자, 신분증 오늘 꺼내보셔서 사진 확인해 보시고, 너무 나랑 얼굴이 다른데 하시는 분들은 뭐 최근에 찍은 거라면 여권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신분증 꼭 챙기셔야 돼요. 오늘 꼭 챙겨 놓으셔요. 그리고 준비물 컴퓨터용 사인펜, 그리고 수험표가 들어있는 수험증 있잖아요. 수험증은 이제 그 곤역별로 매니저님들이 챙겨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몇 형을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령이에요. 저랑 공부하기 전에 이제 맨 뒤에 있는 24유형 있죠. 유형은 어디에 써져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여기 위에 중에서 24유형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냥 조금 내가 휴식을 좀 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24유형을 한번 쭉 풀어보셔요. 이거 문답지 돼 있는 거 말고 문제집만 보시고 풀어보셔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디를 틀렸고 왜 틀렸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렇게 해서 24유형 문제 마무리하고 저랑은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 합격하시는 거 저 날마다 마음속으로 빌고 있고요.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랑은 1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전 수업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